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꿈꿉니다. 회사 스트레스 없이 시간의 자유를 누리며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3년 차가 겪은 멘탈 붕괴 이유와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 사회적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40대 후반의 전직 IT 개발자였습니다. 연소득이 높았고 주식과 ETF로 자산을 8억까지 만들며 조기 은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생활비도 월 180만 원으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성공한 파이어족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3년 차에 그는 스스로를 멘탈 붕괴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 돈 외의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6개월은 여행도 하고 취미도 즐기며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내가 없어도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할 상실입니다. IT 개발자였던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해결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파이어족의 공통적인 착각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돈만 충분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인간의 일상 만족도는 편안한 소득보다 유의미한 활동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하루 24시간이 자유였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삶의 기준점을 흐려버렸습니다. 은퇴 2년 차에 들어서면서 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동 루틴을 만들고 독서 모임도 나가봤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역할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출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여행이 잦아지고 취미 장비에 지출이 커졌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돈을 쓰는 이유가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심리적 소모를 낳고 결국 재정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코딩 봉사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그가 답을 주며 다시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역할이 그의 멘탈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역할을 잃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조기 은퇴든 파이어족이든 노후든 가장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환경을 만들어줄 뿐 인간을 지탱하는 건 나의 역할,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 하루의 구조입니다. 파이어족 3년 차의 멘탈 붕괴는 결국 재정 문제가 아니라 존재 의미의 공백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은퇴 혹은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사회적 준비입니다. 돈의 흐름만큼이나 내 역할의 흐름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작은 책임이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돈은 버틸 수 있지만 의미의 공백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멘탈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파이어족이든 은퇴자든 모두에게 필요한 건 자유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파이어족 3년 차의 멘탈 붕괴는 흔히 말하는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인생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환상 중 하나다. 하지만 실제로 조기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돈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정체성의 붕괴이며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며 소속감이 사라진 자리에 고여있는 정적의 무게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한 파이어족의 경험을 토대로 그가 무너진 진짜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왜 경제적 성공 뒤에 심리적 추락이 찾아왔는지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조기 은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파이어족을 준비해왔다. 30대 후반부터 소득의 절반 이상을 투자에 몰아넣었고 현실적 지출 줄이기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자산 목표를 달성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은퇴해도 아무 걱정 없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실제로 그는 은퇴 직전까지 자산 8억, 생활비는 월 180만 원이면 충분했고 통장의 숫자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균열은 은퇴 후 첫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쉼이었다. 더는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행복했고 천천히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평온함은 길게 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목적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이라는 외부 규칙이 그의 일상을 잡아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규칙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조용한 흔들림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은퇴 후 그가 가장 자주 사용한 단어는 의미였다. 그는 경제적 문제보다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직장 생활에서는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고 동료들은 그의 결정을 기다렸으며 결과물을 통해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길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빨리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체성 붕괴였다. 사람은 돈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 의미를 느끼고 그 의미가 건강한 멘탈을 지탱한다. 파이어족의 실패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감정이 있다. 바로 역할의 공백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 누구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규칙의 부재이며 구조의 해체이다. 인간은 스스로 삶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구조 덕분에 정신적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내면의 기둥 역시 흔들린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운동 루틴을 만들고 독서 모임을 찾고 여행을 떠나보고 아침 루틴을 기록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이 심리적 붕괴의 핵심이다. 인간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역할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역할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만 생긴다. 혼자 하는 운동, 혼자 하는 독서, 혼자 떠나는 여행은 결코 역할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은 소모적 즐거움은 줄 수 있어도 존재의 가치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했다. 재정적 불안감이었다. 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돈을 쓰는 것에 민감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현금 흐름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의 흐름은 불안정했다. 지출이 줄어들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소비로 메우기 시작했고 이 소비는 또 다른 죄책감을 낳았다. 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이유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즐거움이 아니라 심리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소비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함을 더 크게 만든다. 이 패턴은 많은 파이어족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심리적 불안정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증가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다시 자극한다. 돈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영향을 받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코딩 봉사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활동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부담 없는 참여였지만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학생들은 그에게 질문을 했고 그는 그것에 답을 해주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통해 감사의 표현을 받고 다시 새로운 질문을 받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었다. 이 감각이 그의 멘탈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역할의 회복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다. 월급이 없어도 된다. 직함이 없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기여의 경험이며 누군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는 자신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은퇴를 경제적 이벤트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심리적 과정이다. 직업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지위를 잃고 사회적 관계망을 잃고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채워 넣지 않는다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버텨내기 어렵다. 특히 파이어족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일수록 이 공백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아직 건강하고 여전히 능력이 있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 심리적 붕괴가 빠르게 찾아온다. 점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함정이 된다. 그는 결국 파이어족의 진짜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역할의 재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이다. 파이어족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자산이 아니라 역할이며 자유가 아니라 구조이며 소비가 아니라 기여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다. 그는 한동안 멘탈이 흔들렸던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었다. 돈이 있어도 쓸 이유가 없고 쓰는 이유가 공허함 때문이었을 때 가장 힘들었다. 나를 다시 살린 건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경험은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은퇴 후의 성공은 재정 계획의 정교함에서 시작되지만 지속 가능성은 심리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새롭게 만들 것인지, 누구와 연결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경제적 준비는 외부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멘탈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은 내면의 구조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직장처럼 자동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다. 은퇴 후의 삶은 자율성과 함께 무한한 책임이 따라오는 세계다. 자유의 공간은 때로는 공허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 공허를 채우는 힘은 의미 있는 역할뿐이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된다. 은퇴든 파이어족이든 결국 인간의 마음을 지탱하는 것은 필요됨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은 돈보다 강력하고 시간보다 깊고 자유보다 오래간다. 그가 멘탈을 되찾은 것도 결국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서였다. 오늘도 많은 파이어족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있지만 그중 적지 않은 사람이 심리적 붕괴를 겪고 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였고 자유가 아니라 구조였으며 소비가 아니라 역할이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파이어족뿐 아니라 모든 은퇴자에게 해당된다. 삶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힘은 자산이 아니라 역할이며 누구나 그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은퇴 후에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역할을 찾는 데 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돈의 준비만큼이나 하루의 구조를 그리고 나의 역할을 함께 준비하길 바란다. 의미 없는 자유는 공허로 흐르고 의미 있는 역할은 나이를 넘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자유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도구이며 그 도구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당신의 노년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자산이 늘어났을 때가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다.